관세는 국가의 과세권에 의해 수입품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관세 수입은 국고에 귀속되므로 관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원이 된다. 또한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수입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거는 결론이에요, 결론. 관세뿐만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면 효율성은 감소한다. 이건 아예 머릿속에 박아 놓으세요. 효율성이 감소한다는 거는 잉여 삼각형 면적이 줄어든다. 여기서 줄어든 잉여 삼각형을 사중손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관세를 부과하면 잉여 삼각형의 면적은 줄어들고 사중손실이 일어난다. 이거는 경제에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얘기할 거 없어요.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품의 가격을 높임으로 인해서 안 팔리게 만드는 게 목표고, 안 팔린 만큼 우리나라께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 산업은 관세에 의해서 효율성이 증대가 되죠. 삼각형의 면적이 커지고, 결론입니다. 국내 소비자는 더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부 소득은 어디로 가죠? 국가 소득으로 가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도 가고 생산자한테도 가고 국가한테도 가는데 다 주고 나서도 줄어든 면적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 사중손실이라고 그래. 이거는 여러분한테 나눠준 그 관세에 관련된 지난번에 그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고, 그것도 예부크에 있으니까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세는 이게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래 그게 안 높았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5%인가 관세를 다 부과하기로 했어요. 자동차, 반도체 이런 데서 자기네가 그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공장을 미국에 져달라는 얘기예요. 미국에다 공장을 지면 관세가 안 나가잖아요. 미국에 공장을 지면 미국 GDP도 올라가고 미국 사람들 그 고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이익을 위해서 관세를 많이 부과하겠다. 특히 중국을 괴롭히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미국 시민들은 되게 손해본다는 거죠. 옛날에 싸게 살 수 있었던 거를 비싸게 사니까. 그러니까 자국에 있는 산업은 보호가 되지만 자국에 있는 소비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보호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다가 공장을 져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고, 이게 출제 가능성이 그래서 시의적으로 굉장히 높은 분야가 되고요. 또 하나는 무역의 이익, 자유무역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나중에 그 파인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으니까. 세 번째는 관세를 부과하는 게 WTO에 위반돼요. 자유무역 협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아니면 FTA도. 그래서 니네가 관세를 부과하면 다른 나라도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WTO하고 FTA 이것까지도 연결해서 이거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강의인데, 요번에 수특에 나오는 이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시간에는 이 지문에 집중을 하고, 나중에 또 시간이 좀 나거나 그러면 아니면 시즌2 때 요 자세한 거를 또 다시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런 얘기들은 하지 않고 이 지문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수입품의 경우 부담한 관세만큼 판매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정책에 이용된다. 관세는 조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세의 종류, 납세자, 세율 등 조세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국내 산업 보호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우리나라 게 더 많이 팔리니까.
근데 반대로 국내 소비자는 어떻게 됐다? 더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 다른 외국과의 협정으로 제약을 받는 점 등의 이유로 조세 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진 않는다. 여기서 FTA, WTO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세는 법률로서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관세율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 법률로 관세를 안정하는 이유는 그때그때 바꿔야 되는데 법률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한 거고 그 관세에 관련된 법에서는 대략의 범위만 정하고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대통령이 영만 발동하면 되거든요. 이걸 법률 유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률에는 이거는 시행령에 의한다. 관세율은 이렇게 해버리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만들어서 국회의 입법 절차가 없이 대통령이 그때그때 바꿀 수 있게 하면은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과세 표준 동그라미. 가격이 과세 표준인 경우도 있고 수량이 과세 표준인 경우도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곱하기 몇 %의 기본이 되는 게 과세 표준이에요.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한다. 종가세는 가장 일반적인 관세율의 형태로 관세 표준이 되는 가격, 즉 과세 가격에 백분율로 표시된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을 산출한다. 자, 가격 곱하기 관세율. 가격 곱하기 관세율. 10,000원짜리의 관세율이 20%. 그러면 20,000원. 근데 이게 100개 수입하면 200만원. 1000개 수입하면 2000만원. 쉽죠? 이게 수식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는 여기다가 사이즈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으면 나중에 속도도 빨라지지만 실수할 가능성이 되게 적어서 말로 수식을 표현한 거는 옆에 규팅에다가 귀찮더라도 써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종량세는 수입품의 가격이나 품질 등과 관계없이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중량, 면적, 용적, 매수 등을 단위로 하여 단위당 몇 원과 같은 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무게당, 면적당, 용적당 얼마. 한편 종가세와 종량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부과하는 것을 선택관세라고 하고 선택관세는 종가세 또는 종량세 중에 하나. 종량세와 종가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을 복합관세라고 한다. 두 개 다 부과하는 거. 이해가 나옵니다. 수입품 A를 1제곱미터 수입한다고 가정해보자. 1제곱미터에 부과되는 종량세액을 제곱미터당 200원, 종가세율을 10%라고 하자. 제곱미터당 수입가격이 1,000원일 때 1제곱미터에 대한 복합관세는 종량세 200원에 종가세 100원을 더한 300원이 되어 복합관세에 의한 실효세율은 30%가 된다. 자, 실효세율이라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부과되는 세율을 실효세율이라고 그래요. 실효세율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소득세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5천만 원을 벌었는데 10%의 소득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5천만 원의 10%는 얼마죠? 500만 원. 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데 이 사람이 노모를 키우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학생들을 자식으로 데리고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노모를 부양하는 것 때문에 500만 원. 자식 부양하는 거에 대해서 500만 원. 이거를 공제해 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4천만 원에 대해서 그 소득세를 내게 됐다고. 그러면 4천만 원에 대해서는 8%면은 4,8이 320만 원. 요게 그 실효세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5천만 원을 버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있어요. 공제가 제로죠? 이 사람은 10% 요게 실효세율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을 벌었지만 이렇게 저렇게 공제하고 나면은 8%만 실효세율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종량세도 내고 종가세도 내니까 실제로 그 종가세는 100원밖에 안 되는 10%였는데
종량세에서 200원을 내니까 실효관세가 30%로 늘어나는 거죠. 선택관세에서는 선택관세에서는 일반적으로 종량세와 종가세 중 관세가 더 높은 축을 선택하여 부과되므로 선택관세는 200원이며 실효세율은 20%가 된다. 그렇죠. 둘 중에 선택관세는 높은 것만 쓰겠다. 그러니까 20%. 왜냐하면 하나는 10%니까 빼버리는 거죠. 미터당 제곱미터당 수입 가격이 3,000원일 때는 1제곱미터에 대한 복합관세는 종량세 200원에 종가세 300원을 더해 500원이고 선택관세는 300원이다. 자, 밑줄까지 쳤으니까 이 계산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돼야 되고요. 한편 복잡한 형태의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가 있는데 슬라이드 관세, 할당 관세 등이 대표적이다. 슬라이드 관세는 국산품과 수입품 가격 간의 차이에 따라 관세액이 슬라이딩하듯 조정되는 탄력적인 관세를 말한다. 국산품과 수입품의 가격 차이. 그러니까 수입품이 더 싸요, 비싸요? 당연히 싸니까 관세를 부과하는 거지. 수입품이 비싸면 관세를 부과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슬라이드 관세는 수입 가격이 낮으면 그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수입 가격이 높으면 그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자, 차액이 크다는 거죠. 수입 가격이 낮으면 높은 세율. 탄력 관세란 말이에요. 수입 가격이 높으면 낮은 세율. 조금만 부과하고 수입 가격이 낮으면 많이 부과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표가 뭐예요? 국산품 가격과 수입 가격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얘기죠. 국산품 가격과 수입품 가격의 차이를 조정하여 국내 산업 보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할당 관세는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자, 할당 관세 같은 경우는 일정 수입액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 그러니까 요만큼까지는 수입을 해도 좋다. 그 이상 수입하는 건 못 찾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면 더 높은 관세, 양이 적을 때는 낮은 관세. 이때 낮은 세율을 1차 관세율, 높은 세율을 2차 관세율이라고 한다. 1차 관세율이 적용되는 일정 수량, 즉 관세 할당 수량은 원칙적으로 그 상품의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차감한 수량으로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1000개가 필요한데 국내에서 500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럼 어차피 500개는 수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면 우리나라 수요를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찾아. 국내 수요. 여기에 대해서는 1차 관세를 부과하고. 왜? 이게 들어와야 일단 국내 수요는 맞춰주니까. 요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충분히 수입됐으니까 더 수입하는 건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관세는 국내외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정부의 판단으로 신속하게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긴급관세. 이를 긴급관세라고 하는데 긴급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하락할 때. 그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 외국 상품의 수입 증가로 이와 동일하거나 경합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자, 급격하게 하락하고 국내 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되는 거죠.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데 수입이 안 늘어나. 그럼 뭐 후퇴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현대국가는 모든 상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보다 각각의 상품의 관세 결정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가격의 변화를 각 상품의 가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외국에서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지급되어 생산된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1번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 이 수출 보조금은 뭐냐면 각 나라는 일반적으로 수출을 장려할까요? 수입을 장려할까요? 수출을 장려하겠죠. 그 수출을 할 때마다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 자동차 한 대를 1,000만 원에 팔 때마다 만약에 100만 원씩을 보조금을 주면 실제로 자동차를 900만 원에 파는 거하고 마찬가지 효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900만 원이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경영을 합리화시켜서 나라에서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이 나라가 수출 달리게 하려고 보조금을 준 거잖아요. 그거 금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는 어차피 100만 원을 받으니까 900만 원에 팔 수도 있잖아요. 1,000만 원에 안 팔고. 그러면은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가격이 내려가면은 그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치면 미국 자동차는 안 팔릴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 보조금은 어떻게 한다고? 금지. 만약에 보조금을 니네가 100만 원을 부여하면 보복관세 100만 원을 매겨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WTO 규정이에요. 그래서 니네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나도 보조금만큼의 관세를 매기겠다. 장려금도 보조금하고 비슷한 표현이죠. 특히 이런 경우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딴 데서는 4%의 이자로 빌려주는데 수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2%의 이자로 빌려줘.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정책금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만큼 또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저쪽에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부당하게 연가 판매된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 관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당하게 연가로 판매된 상품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부당하게 연가 판매된 상품. 덤핑이라고 그래요. 기업의 목적은 뭐죠? 이윤 극대화죠. 그러면 기업은 최소한 물건 가격이 생산비보다 비싸야 돼요? 싸야 돼요? 같거나 비싸야 되겠죠? 그래야 이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비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다는 거는 저희가 뭐냐는 거죠. 네가 현대자동차를 만드는데 1,000만 원이 들었는데 생산비가 그럼 최소한 1,000만 원에 팔아야지. 이거를 800만 원에 파는 저희가 뭐냐는 거죠. 우리나라 제품 안 팔리게 하는 게 목적 아니야 이거죠. 그래서 너 시장 확대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이걸 덤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발견하면 미국에서는 덤핑한 만큼의 관세를 또 매겨버려요. 그러니까 네가 20% 깎았지? 20% 다시 올려버릴 거야. 뭐로? 관세로. 그걸 반덤핑 관세라고 그래요. 뭐라고? 반덤핑 관세.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특히 그 우리나라 가전제품들, 세탁기 이런 거. 실제로 LG 같은 경우가 반덤핑 관세에 걸려가지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LG에서 뭘 증명해야 돼요?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싼 거는 경영 합리화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이 내려간 거지. 생산비 자체가 우리는 적게 들었다. 미국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뭐 갖고 와봐. 생산비 이거보다 비싸네. 이걸 증명하고 소송이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산비보다 비싸게 팔았다고 하면 그만큼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딱 매기는 겁니다. 그럼 수출이 되게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만큼. 이해했으니까 염가로 판매되나? 또한 관세는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 및 세계 경제,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의 협력 및 갈등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가지고 이런 관세 정책을 매겼는데 우리나라한테 잘해주는, 다시 말하면 미국한테 잘해주는 나라한테는 이거 적용을 안 하고 얄미운 나라한테는 적용을 더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세 때문에 국가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심지어 전쟁이 생길 수도 있죠. 그 관세 때문에 생긴 대표적인 전쟁이 뭐예요?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각 나라들은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안 하겠다는 보호무역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물건을 팔 데가 없어지고 그래서 공황이 오고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살자고 하니까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두 가지 큰 협정이 벌어졌죠. 함부로 전쟁하면 우리가 무력으로 때려잡을 거야. 이게 뭐죠? UN. 니네가 함부로 관세를 많이 매기면 우리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래서 만들어진 게 GATT, GATT.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UN이라는 것과 GATT라는 게 생겼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통합사회에 나오는 거니까. GATT의 약점은 뭐였냐면
때려잡을 거야. 유엔은 때려잡으면 되는데 유엔이 때려잡는 방법은 뭐예요? 유엔군을 보내버리는 거죠. 근데 가트는 그러지 마. 이게 권고적인 것만 있었지 때려잡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복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고. 그거를 구속력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WTO가 만들어진 거예요. WTO의 가장 큰 특징은 구속력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한국이 덤핑을 해서 미국에 수출하면 미국은 자기 마음대로 그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고요. 덤핑이라는 걸 증명해서 WTO에다 제소를 합니다. 그럼 WTO에서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해서 이거 덤핑 맞다. 그럼 미국이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WTO가 다자간 협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같은 원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FTA, Free Trade Agreement라는 걸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두 나라끼리는 따로 하자. 이게 Free Trade Agreement예요.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이거의 목적은 뭐죠? 관세 없는 무역의 자유화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지금 국익보호라는 이름으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 WTO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왜 가능하죠? 미국이 힘이 세가지고 깡패죠, 깡패. 쉽게 말하면 국가 간에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약을 어기거나 강하게 나가더라도 그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 거기다 미사일을 쏘겠어? 뭐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우리도 똑같은 25% 관세를 하겠죠. 그러면 둘 다 힘든다는 건데 미국이 더 힘들겠어요? 다른 나라가 더 힘들겠어요? 다른 나라가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그 국제 정세에서는 어떤 조약과 법이 있더라도 국가의 힘이 그 조약과 법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거.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